크라임 서브 코너 수상한 메일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일지기 김PD입니다. 우정국장, 기요미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의로운 불꽃 주먹 망원동 짐승녀 허한나님 모십니다. 허한나입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사연 그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 까꿍. 안녕하세요. 전 26살 여성입니다. 네이버 쇼핑몰에는 상품을 배송받은 뒤 후기를 남기면 적립금을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글을 남길 때에는 50원, 물건 사진을 첨부해서 올리면 100원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일단 아무 사진이든 업로드만 하면 100원이 선 지급되기 때문에 물건과 상관없이 반려동물 사진이나 벽지 사진, 엄지손가락 사진 등을 올리시는 분들이 자주 있는데 이걸 고객센터로 제보하면 그 사람이 받은 적립금이 회수됩니다. 저는 이렇게 거짓으로 업로드를 한 게시물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보를 하곤 합니다. 사실 이걸 제보한다고 저에게 이득이 되는 건 하나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적립금만 회수될 뿐이죠. 처음 몇 번은 제가 사려던 물건의 사진 리뷰를 보다가 몇 번 신고하는 정도였는데 요즘엔 이게 중독돼서 회사 점심시간에도 틈틈이 쉬는 날에는 크라임을 틀어놓고 거짓 상품평을 뒤져서 신고하고 합니다. 가끔 한 사람이 올린 7개의 가짜 후기를 신고하면서 저 인간 오늘 나 때문에 700원 깎였겠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 제 스스로에게 놀랍니다. 이런 모습이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방송에 나오는 민원 신고에 집착하는 사람과 겹쳐 보이기도 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연예인 악플이나 비방글 등 다른 신고에는 집착하는 편이 아닙니다. 이런 거짓 상품평 같은 자잘한 신고에 집착하는 저의 심리는 뭘까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주신, 제가 공무원이긴 한데 업무상 민원 스트레스는 없어요. 직장 스트레스도 없고요. 남자친구도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귀여우시네요. 네. 이게 문제죠. 남자친구 없으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이게 반농담식으로 네. 네. 공무원이면 직장 스트레스 좀 있어야 되고 네. 남자친구랑 싸우기도 해야 되고 네. 그게 다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뭘 할까요? 아, 무료하군요. 맞아요. 이분이. 심심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뭐라 그러면 작은 정의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의 행동에 네. 작은 정의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 사이버 공간이 없을 때는 뭘 했냐면은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잘못 버린 사람들을 가서 이렇게 해서 몇 마디 해거나 아니면 바로 놓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 파라치 같은 걸 많이 네. 하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 사회에 뭔가 약간 기여하고 있다는 어떤 만족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뭔가 했다는 걸 계속 하면서 그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해보셨어요, 혹시? 그 뽁뽁이. 뽁뽁이 예, 예. 같은 걸 이제 굳이 내가 관련 없는데 가서 그렇게 누르는 사람들. 네네네. 남의 집에 붙어있는 뽁뽁이 네, 그런 누르는 것들. 거야? 그런 심리죠. 어떤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네네. 정렬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딱 삐뚤어진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이거 약간 그 얘기에 삐뚤어진 거 얘기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는 게 제 아내가 항상 그 침대 시트가 끝에 딱 맞아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거 어긋나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빨래를 갤 때도 이게 자기만의 각이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하지만 이거 내 각이 아니야. 다시 개했거든요. 군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요새 바쁘니까 그냥 냅둬요. 신경 쓸. 바빠지니까 그냥 냅둬. 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의 스트레스나 그것을 거기로 투영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이분은 여기에 투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더 재밌죠. 왜냐하면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고 하는 그 만족감이라는 게 상상외로 높아요. 그냥 내가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큰 정의는 실현할 수 없잖아요. 네. 작은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내가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으로 도덕적인 우위를 갖는 행위예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분께서 이 민원왕 관련된 게 있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궁금한 이야기 157회에 나왔던 그 사연인데요. 이분이 이제 막 민원을 엄청 넣는 거예요. 4년에 뭐 하루에 4건꼴로 해서 약 6,000건의 민원을 넣은 사람이고요. 전문 파파라치로 인해서 뭐 돈 받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그런 거 아니고 이분이 자꾸
취재를 해보니까 꼭 좀 정신상에 좀 이상한 점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결벽증이 있는 거죠. 네, 24시간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도 녹음을 하면서 하루 종일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급기야 경찰서에서 신변 보호 요청 누가 자기를 위협하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였죠. 결벽증이 있고 네. 뭐 일종의 불안장애 같은 것이 있는 분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민원 신고하는 걸로 이제 투영되는 형태. 그러니까 사연자가 궁금한 게 나도 정신에 뭐가 이게 있어서 아니 이분처럼- 그게 네. 그러면은 자기 삶에 네.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쵸, 생업을 뒤로 한 채. 그렇죠. 네. 근데 본인 이 사연자분 그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짬을 내서 그러니까 노는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럼 계속 이 취미 활동을 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안 돼요? 그러죠. 남자를 사귀거나 아니면은 보다 긍정적인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닌데 네. 이분은 26세 여성분이잖아요. 네. 남자친구로 사귀기도 하고 뭐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뭐 하면서 할 수 있는 걸 이걸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메일. 또 안나 씨 사연인데요. 여기 보니까 사이코남 김 PD라고 써. 이 작가. 자, 아,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 얼굴이 김수현이면 괜찮지. 2013년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겪었던 일입니다. 학과 건물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한 남성이 다가와 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빌려주니 주머니에서 귤을 꺼내 건네며 불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설가예요. 학교에 볼 일 있어서 잠깐 왔고요. 혹시 전공이... 국문과요. 아, 그래요? 실례가 안 된다면 근처 카페 가서 대화 좀 더 하고 싶은데.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시간 될 때 차 한잔 꼭 하고 싶은데 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번호를 주더라도 연락처를 차단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번호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그 남자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대화를 하다가 얼떨결에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뜸 저에게 어떤 외국 여성의 이름을 대며 저와 닮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보내준 영어 이름이 누군가 검색해봐도 안 나오길래 스펠링을 그대로 복사해 구글링을 해보니 해외 포르노 배우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도 불쾌해서 무슨 의도냐 물으니 있어 보이고 싶어서 영어를 아무거나 지어낸 거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전화를 끊은 뒤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학원 알바를 마치고 정류장으로 향했는데 정류장 앞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 만날 약속을 잡는 과정에서 언급했던 정보를 갖고 찾아온 듯 했어요. 저를 발견한 그 남자는 오해를 풀고 싶어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저 막차 시간 때문에 가야 돼요. 그럼 차 타는 곳까지만 동안이라도 같이 얘기하면서 좀 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남자는 쭈뼛쭈뼛 제 뒤를 따라오는 동안 별 다른 말도 못했습니다.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는데 출발과 동시에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이 뭐 같은 년아! 이런 판박! 그 남자의 격양된 목소리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이 들려왔어요. 저는 침착하게 분이 안 풀려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지금 이 통화에서 다 하세요. 전화 끊고 차단할 거니까요. 뭐 이 같네 진짜. 이런 왜? 약 30분간의 사이코 드라마 같던 욕설이 끝난 뒤 그 남자 번호를 차단했는데 세 통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자는 제발 전화 좀 받으라는 간곡한 호소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 문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모욕감이 있는 쌍욕, 마지막 세 번째 문자는 두 번째 문자와 30분도 되지 않는 간격으로 도착한 것이었는데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정말 미안해요. 보고 싶어요. 참.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자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남자가 저의 동선에 대해 잘 알고 있기에 학교 가는 것도 두려웠어요. 알고 보니 제 주변 지인들한테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을 하고 메시지까지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알려준 개인정보로는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다였는데 제 메일 주소는 어떻게 알아냈는지 소름 끼치게 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용은요. 나는 네가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약속한 곳에서 너를 기다렸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나의 진심을 짓밟을 권리는 없지. 이렇게 말해도 너는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말이나 하겠지. 내가 쓴 소설을 같이 보내니 읽어봐 주길 바란다. 메일에는요, 한글 파일이 하나 첨부돼 있었으나
함부로 다운을 받았다가 노트북이 해킹당할까봐 염려되어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SNS를 차단하고 일상을 되찾아갔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제 주위 친구나 남친에게 그 남자로부터의 친구 요청을 받았다는 제보를 듣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그 남자 많이 위험한 인물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안심하고 지내도 괜찮은 것이겠죠? 네, 이렇게 장문의 사연, 이거 저희가 좀 줄인 건데, 장문의 메일이 좀 도착했습니다. 위험한 인물 맞는 것 같은데요? 맞죠, 이건? 100%. 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해서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요. 먼저 네. 이 사람이 이제 담배 불 빌려달라고 하면서 귤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연 내용은 안 녹였지만 또 다른 여성분한테 불 빌리면서 이번에 또 사과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법, 뭐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일종의 말을 걸려고 하는 부분인데 네. 뭘 빌리고 받고 이런 행동 자체가 네.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일종의 내가 내가 너한테 뭘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뭘 줘야 되는 이런 기브앤 페이, 테이크 이런 형태의 심리 구조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사과나 귤을 받았으니 예. 너가 우리 관계가 뭔가 생겼다? 그렇죠. 생겼다.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네. 네가 나한테 뭘 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너한테 뭘 했으니까 뭘 해야 돼. 네. 이런 구조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언어 구조가 아마 이 사람의 심리 구조랑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집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야. 네. 근데 날 버렸어? 욕해고 제발 만나줘? 이런 네. 그 망상적 관계에 대한 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100% 포르노 배우 이름 준 건 의도하고 준 거죠. 그렇죠. 포르노 배우라고 하는 것은 알고 네. 준 거고 네. 화를 내잖아요. 네. 뭐예요? 라고 할 때 그때 말씀하신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말을 더 이어갈 수 있잖아요. 감정 변화가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받아주니까 막 쌍욕을 하면서 했다가 그렇죠. 순간순간 뭐 20분, 30분 단위로 숨이 안 쉬어져요. 막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때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건 몸이 아니라 느낌이겠죠. 네네. 자기겠죠.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 감정이 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숨이 안 쉬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욕도 막 하고 막 푸는데 좀 지나면 다시 또 떨어져 갖고 미안하다고. 네, 그렇게 하고 또 뭘 보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 그런 행위 막 하고 막 미안해 이러고 막 그렇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네.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여성분한테 네. 그런 여자친구라는 망상을 갖고 이미 지금 연애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진짜 머릿속에서 혼자서 네, 그렇죠. 귤 받았다고. 그렇죠. 주고받았잖아.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사실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정신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겠죠. 시작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뭐 말하자면 다른 데서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정신적인 형태의 뭐가 있었거나. 네. 근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뭐 악화되는 거죠. 그게 처음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 상태로 봐서는. 지금 이 남자가 마지막에 메일 하나 보냈어요. 이거 아까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너무 말이 웃겨서 내가 쓴 소설을 같이 보내니 읽어주길 바란다. 이렇게 이런 말투를 내 삶 속으로 들어와라. 네. 우리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뭘 줬어요. 그렇죠. 주고받는 이런 관계. 그렇죠. 그러면 주고받는 거죠. 계속 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뭐 어떤 소설이나 감정의 글이었을까요? 안 읽어보셨다는데? 그냥 별거 아닌 네. 자기 감정의 찌끄럭지를 쓴 걸 거예요. 안 읽으면 게 차라리 나아요. 네. 처음부터 단호하게 네. 뭐 욕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히 애초에 그 받지도 말고 끊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여지를 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이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착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분이 그랬잖아요. 너무 뭐 이렇게 자극을 하면 그 사람이 더 화가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좀 달라요. 확실히 따끔한 맛을 보여주는 필요도 있는 케이스도 있고 네. 그냥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다.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 애매해요. 또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유형마다 다르네. 다르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범죄라든가 이 집착의 정도가 다 달라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안전을 오늘도 기원하면서 또 이렇게 너무 안 심각해도 돼요. 좀 가벼운 사연도 저희 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